멀쩡한 회사원에서 유흥업소 일을 하게 되기까지. 저 같은 경우는 원래 4년제 멀쩡한 대학 나와서 회사 잘 다니다가 회사를 다니다 보니 전혀 관심도 없던 주식 이야기도 듣게 되고 아무튼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월급으로 천천히 회사 다니면서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량주 위주로 장기 투자 목적으로요. 근데 이게 주식이란 게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실시간으로 돈이 움직이는 마력이란 게 장난이 아니라서 쉬는 시간마다 차트를 확인하게 되고 사회 돌아가는 일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아무튼 저는 워낙 코스피 자체가 저평가돼 있는 시기에 들어가고 운 좋게 잘 갈아탄 적이 몇 번 있어서 투자 대비해서 짧은 기간 동안 2배 이상의 수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뻔한 스토리지요. 전업 주식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초에 회사를 그만두고 말씀드리기가 힘들더군요. 전업하려고 그만둔다라는 이유를 본격적으로 주식에 대해 공부를 하고 책만 몇십 권 정도 독파했습니다. 워렌 버핏 전기 같은 책부터 조지 소로스, 벤자민 그레이엄, 피터 린치, 스케이핑, 실시간 거래, 밸류, 옵션 가치 투자 등 그리고 사기인 게 까발려진 원형지정도 나중에 읽었었네요. 아무튼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제 자산을 3배 이상 불리게 됩니다. 이때 수익률 좋았던 종목은 NC, 대한항공, 현대계열 시리즈 같은 게 있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벌고 역시 자만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코스피 최저점에서 계속적으로 코스피가 상승했기 때문에 현물 투자자의 60% 이상은 대충 투자해도 돈을 버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실력으로 돈을 번 것처럼 인식하게 된 거죠. 주변 사람들한테 마구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클럽이나 그런 데서 엄청 쓰기도 하고 주변인들한테 이것저것 많이 사주기도 했지요. 암튼 그러다 보니 주변 분들 중 친지분께서 저한테 좀 돈을 맡기고 싶다고 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거절해야 하는 일임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돈을 제가 투자하게 되죠. 그래도 처음엔 차곡차곡 잘 벌어나갔습니다. 현물 투자는 그래도 눈꽃만큼의 재능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옵션, 지수 워런트에 손을 떼기 시작하게 되더군요. 사실 그전에도 워런트를 슬쩍 건들긴 했습니다. 이게 현물 투자 전업이란 게 굉장히 지루한 일입니다. 종목 사놓고 사실상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차트나 보고 장중에 잉여짓거리 하는 게 전부입니다. 다른 전업 투자분들은 안 그러셨겠죠? 그냥 제가 게을러서 그런 듯. 당시에 코스피가 한 16연상쯤 치고 있을 때쯤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세계적으로 추세가 오르는 추세였지만 슬슬 다른 국가에서는 조정이 이루어지고 다시 상하 변동성이 심해질 무렵이었지요. 다우지수가 크게 떨어지고 차이나나 니케이 지수, 유럽의 대부분 지표도 상승을 하다가 꺾이는 중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코스피는 계속 오르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전 재산을 걸기에는 너무 어처구니없이 어리석었지만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었는데 코스피만 이렇게 승승장구할 리가 없다라는 생각에 당시에 실제로 제가 보던 모든 지표들은 조정기간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한번 크게 벌어보자. 코스피 하락은 반드시 온다라는 믿음으로 꽤나 큰 돈을 풋옵션과 워런트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옵션 만기일 2주 전쯤이었을 겁니다. 코스피가 쭉 오른 상태에서 전날 다우의 영향으로 아침부터 하락세로 시작하더니 양전환에 성공하여 0.7% 정도 올랐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차이나와 니케이는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때다 싶어서 풋매입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장이 더 오르면서 손실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야 2에서 3일 내로 반드시 코스피 떡락이 올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다우는 반등에 성공을 하더라고요. 큰 반등은 아니었고 그동안 코스피 지수가 계속 세계 지수랑 반대로 향해 갔으니까 그렇게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고 코스피는 아침부터 강세장으로 시작하더군요.
이때 제 손실이 대략 2천만 원 정도였고 주식 시작한 이래 맛본 가장 큰 손실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진정한 바보짓의 향연이었습니다. 한번 코스피가 그동안 세계지수에 대비해서 추가 상승한 상승분을 반납할 것이라고 생각된 믿음이란 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저는 본격적인 추매로 들어갑니다. 손실을 메꾸기 위해 더 샀습니다. 확률적으로도 한 열 몇 번 다른 시장 무시하고 올랐으면 한 번쯤은 떨어져 줄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올 시즌부터는 유럽장을 관찰하고 10시 이후로는 다우지수를 관찰했습니다. 쭉쭉 올랐습니다. 뚫어져라 쳐다봐도 바뀌는 게 없지만 아무튼 관찰했습니다. 제발 안 좋은 일이라도 터져라 하는 굉장히 못 되쳐먹고 이기적인 생각만이 머릿속을 지배하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코스피 역시 쭉쭉 오르더군요. 이 시점에서 제 손실액은 1억을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바보라고 생각해도 할 말 없지만 가지고 있던 현물을 모두 팔아서 이게 진짜 고점이니까 조금이라도 여기서 변동성 조금만 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잃은 돈을 회복할 수 있을 거다 라는 심정으로 다시 풋을 추매합니다. 그냥 이성을 잃은 바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역시 생각대로는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더 지나고 모든 것이 거의 끝나 있었습니다. 옵션 만기주도 일주일밖에 안 남았고 전쟁이라도 나지 않는 한 도저히 갈 수 없는 코스피 수치가 제 풋이 이익이 나기 시작하는 수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워런트랑 옵션은 거의 휴지 조각이 되었고 저는 한 48시간 이상 동안 잠을 안 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현실감이 없더군요 정말로. 그냥 숫자가 몇 개 바뀌었을 뿐이고 미친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냥 공들인 게임 캐릭터 계정 삭제시킬 때의 느낌이었습니다. 아 이제 게임이 끝났구나. 갑자기 피로가 몰려오고 일단 잠을 잤습니다. 잠에서 벌떡 깨고 하루가 지났더군요. 어제의 일이 상기되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이 너무 답답하며 짓눌리는 느낌이 들고 제 계좌를 다시 볼 엄두가 나지 않더군요. 그리고 후회가 급격히 밀려 들어왔습니다. 내가 이 4일 동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하는 생각과 함께 극심한 자책감이 들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여자친구한테는 뭐라고 말하지? 기도라도 하면 시간이 돌아가지 않을까? 다시 좀 빚을 져서 옵션으로 대박을 노릴까? 그냥 죽으면 되나? 하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유흥업소를 찾아갔습니다. 잠시 미쳤었던 것 같습니다. 일을 끝내고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서. 술도 약한데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날은. 영동대교를 걸었습니다. 눈물을 미친 듯이 흘렸습니다. 뭔 생각을 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냥 엄청 울었었던 건 기억에 남습니다. 암튼 당시에는 잠시지만 죽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여친보단 친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라고 막 욕도 하고 죽는다고 짓거렸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 다음은 좀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데 암튼 죽자라고 생각하고 한강을 보니까 그게 좀 무서운 겁니다. 크크. 뭐 다리 위 난간을 넘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걸으면서 한강을 멀찍이 보기만 했는데도 두렵더군요. 저에게 자살할 용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암튼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쪽팔림을 뒤로하고 그리고 역시 정신없이 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는데 그냥 여전히 쓰리고 아프더군요. 돈 생각하면 미칠 것 같고 막막하고 암튼 그런 식으로 꽤나 시간을 보낸 뒤에 이런저런 일들을 접하다가 제 취업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회사 동료나 그런 분들한텐 너무 창피하고 결국 조금 관심 있었던 유흥업소 상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은 지금까지도 길고 가늘게 남아 있습니다. 일하다가 막 갑자기 생각나고 그래요. 길고 지루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